반갑습니다. 얏집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한 달 남았습니다. 각종 매체와 미디어들에서 벌써부터 가을 야구 예상들을 쏟아내고 있죠.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 새끼가 접니다. 오늘은 격동의 스토브리그를 보낸 한화 이글스의 2024 시즌을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번 스토브리그의 최강자였습니다. 이슈를 좋아하는 SSG가 5만 가지 이슈를 만들려고 어그로를 끌어도 그때마다 한화 이글스는 묵직한 한방 한방으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갔습니다. 먼저 안치홍을 4+2년 72억 원에 내려왔습니다. 다소 과한 금액이었는데요. 셀러리 캡의 여유가 넘치고 이루수 보강이 절실했던 한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내부 FA 장민재를 잡았고 2차 드래프트에서는 SSG의 원클럽맨 김강민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의 국내 복귀로 한화 이글스의 스토브리그는 말 그대로 정점을 찍었죠. 한화 팬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가을 야구를 넘어 우승까지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과연 한화가 그 정도의 전력이 맞는지 오늘 뼈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씨부랄 거. 먼저 한화의 선발진입니다. 신구 원투펀치 류현진과 문동주. 이건 진짜 은혜롭다 은혜로워. 여기에 지난 시즌 177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3.6을 기록한 페냐와 126이닝 3.7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산체스가 뒤를 바칩니다. 한화 이글스의 용병 투수들이 용병치고 아주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토종 원투펀치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1, 2, 3, 4선발까지는 리그 최상급입니다. 결국 문제는 5선발인데 사실 한화에는 불펜과 선발을 오갔던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선발 땜빵을 오지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순리대로라면 가장 뛰어난 이태양을 5선발로 쓰는 게 맞지만 그러면 또 불펜의 무게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5선발을 이태양에게 맡겨서 강력한 선발 야구를 추구한다면 한화의 선발진만큼은 리그 탑티어가 됩니다. 와, 한화가 선발 야구 짜릿해. 다음은 불펜진입니다. 지난 시즌 이태양과 주현상이 한화의 불펜진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뒤를 받쳐주는 좋은 선수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 출신 장민재가 롱릴리프의 역할이 가능할 거고 한승주, 김범수, 장시환, 윤대경 등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리그 중상급에서 초상위권까지 가능한 불펜진을 갖췄습니다. 박상원이라는 마무리 투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한화 이글스의 투수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김서현, 황준서 왜 빼냐고요? 김서현 구속 빠른 건 당연히 저도 알죠. 김서현이 지난 시즌 22와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 7.25를 기록했습니다. 황준서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기고요. 평균 자책점 7점대와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고졸 루키를 전력에 반영시킬 수준의 팀이라면 가을 야구 자체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네가 뭐 보여준 게 없잖아 아직. 올해 김서현 다를 거라고요? 저도 올해는 꼭 술담배를 한번. 김서현은 제구부터 잡는 게 맞고 황준서는 2군부터 착실하게 선발 수업을 받아서 천천히 육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포수진입니다. 최재원 원툴러 가던 팀이었다가 SSG 이재원을 영입했습니다. 사실 이재원의 작년 성적이 타율 1할도 안 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포구하고 블로킹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내야진입니다. 1루는 작년 타율 2할 6푼 3리에 홈런 23개를 때려낸 최은성이 버티고 있고요. 2루는 안치홍을 데려왔습니다. 3루는 한화의 간판 스타가 된 노시환이 버티고 있고요. 근데 유격수는 어떻게? 진짜 또 하주석을 쓴다고? 냉정하게 말해서 한화의 유격수는 하주석과 이도윤 정도의 선택지 뿐입니다. 1, 2, 3루 모두 훌륭한데 정작 내야의 핵심인 유격수가 구멍이네요. 다음은 외야진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가장 큰 약점이죠. 지난 시즌 한화의 외야진은 거의 사막이었습니다. 기아에서 데려온 이진영 정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고 군복무에서 제대한 최인호가 가능성을 보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시즌 용병타자로 지난해 트리플 A에서 121경기 타율 2할 8푼 4리 131안타 23홈런 81타점 100득점을 기록한 요나단 페라자를 영입했는데요. 얘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게 기술이거든. 팀의 가장 약했던 부분을 아주 충실하게 수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차 드래프트에서 SSG 김강민도 영입했는데 김강민은 작년에 경기를 많이 뛰지도 않았고 타율도 2할 2푼 6리밖에 되지 않아서 당장의 팀 전력에 직접적인 플러스 요인이 아주 크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외야진은 페라자와 이진영, 최인호가 베스트 멤버가 되고 여기에 김강민이 지명타자를 오가면서 번갈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타팀 외야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페라자는 아직 안 까봤으니까. 결국 강력한 선발진, 수준급의 불펜진, 중간 레벨의 포수진, 유격수가 없는 내야진, 다소 헐거운 외야진으로 시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최원호 감독의 운영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이글스 전력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 바로 팀 분위기입니다. 한화가 지난 시즌에 경기 수도 적고 성적도 별로 안 좋은 김강민 뭐하러 데리고 왔을까요? 단순히 외야가 약해서? 하나도 김강민에게 더 이상 SSG 아니 SK 시절에 보여줬던 짐승 같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데려온 건 아닐 겁니다. 김강민에게 기대했던 부분은 평균 연령이 어린 편인
한화 이글스의 후배들을 이끌고 경험을 전수해주며 팀 스피릿을 심어주길 바라는 부분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김강민보다 훨씬 더한 기폭제 류현진이 돌아왔죠. 따봉이요? 류현진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한화 그 자체입니다. 한화에서 야구를 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이만한 기폭제가 있을까요? 지난번 기아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단의 분위기,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런 팀 분위기 면에서는 지금 절정을 맞았죠. 바로 이 선수 류현진 때문에요. 류현진은 이번 시즌 무조건 잘할 겁니다. 하지만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수술 후에 성공적인 복귀를 한 건 사실이지만 수술도 너무 여러 번 했고 이제 나이도 있거든요.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는 꼴찌를 겨우 면한 9위였습니다. 스토브리그에서 안치홍, 김강민, 류현진을 영입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한화 이글스가 이번 시즌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 정도와 5위권 경쟁에 불을 지필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야구판의 찌라시 배달꾼 얕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